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스포츠 윤리, 적중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먼저 풀기에 앞서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는 주관식 10문제, 객관식 40문제로 준비를 했고요. 주관식 10문제는 각 과목의 핵심 용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객관식 40문제는요, 각 과목의 2배로 마지막을 어떤 자신의 역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문제 중에 30문제 이상 맞았으면 그 과목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한 20문제, 24문제, 이렇게 26문제 이렇게 맞았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과목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론 인강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스포츠여사 필기시험은 뭐예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이론도 문제를 꽈놓으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난 다음에 적중 문제 강의를 꼭 시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중 예상 문제 50문제를 풀이를 했는데 틀린 문제가 나오면 틀린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 윤리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첫 번째인데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찾는 문제인데요. 윤리는 외부의 명령으로, 도덕은 자율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렸죠. 외부의 명령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은 뭐예요? 바로 명령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레스트의 도덕성 요소는 해서 보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경기 중 A팀이 주장을 맡고 있는 철수는 감독으로부터 상대팀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승부조작에 가담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철수는 이러한 행동은 스포츠의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경기를 계속했대요. 자, 답은 뭐예요? 바로 도덕적 판단이 되겠죠. 지금 철수는 감독이 승부조작에 가담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도덕적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 거죠. 윤리적 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 자, 성에 따라 추구하는 선은 다를 수 있다. 선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똑같겠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죠. 선은 항상 일관적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선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도덕적 실천의 기본이 되는 가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윤리적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에서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적인 판단. 자, 박지성은 선수 시절 매우 성실했다.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인성이 좋아. 주변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연아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자, 사실이죠. 감독의 선수 성폭행과 성추행은 불법이죠. 자, 답은 디귿과 리을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스포츠 윤리에 대한 개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스포츠 상황에서 경기력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바람직한 윤리 규범 모색. 이거 맞는 거죠? 틀린 건가요? 자, 틀린 거죠. 왜? 스포츠 상황에서 경기력의 문제 발생의 원인을. 자, 이거는 스포츠 윤리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츠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그 바람직한 윤리 규범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스포츠 윤리의 개념이죠. 이해되시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6번, 보기에서 A 선수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윤리 이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A 선수는 경기 중 상대방의 태클에 걸려 넘어진 후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 있었다라고 해요. 자, 부상은 없었으나 경기를 이기고 싶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심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뭐예요? 계속 누워 있었고 결국 해당 경기에서 승리했대요.
자, 이건 뭐예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래서 답은 결과론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의 특징은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느냐,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서 A 선수의 행위를 판단하는 윤리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프로축구 A 선수는 매 경기마다 더위에 고생하는 볼보이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착한 선수네요. A 선수의 윤리적, 덕론적 어떤 행위, 즉 관점에서 내면에서 나온 선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이미 나왔네요. 그래서 덕론적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 선수의 그런 행동은. 8번입니다. 보기에서 B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A가 스포츠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과 도덕적 행위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B는 아니야. 나는 스포츠 윤리는 선수들이 규칙과 도덕적 원리만 따르면 확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규칙과 도덕적 원리만 잘 따르면 확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B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도덕적 동기로 인정한다? 아니죠. B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있고 이에 따라 행위를 옳고 그름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B의 어떤 입장이 되겠죠. 윤리적.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B는 스포츠 윤리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보기에서 A 선수의 행동과 관련 있는 사상가는 누구냐? 자, 농구 경기 중 A 선수는 골을 넣기 위해 돌파하는 도중 상대팀 B 선수의 복부를 의식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강타를 해서 B 선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대요. 이에 A 선수는 미안한 마음에 다가가서 B 선수의 부상을 크게 걱정하며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며 끝까지 옆에서 뭐예요? 자리를 지켜주는 굉장히 착한 선수였네요. 답은 맹자죠. 자, 그래서 맹자가 이야기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에 대한 얘기고요. 인의 예지,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배웠죠? 인은 측은지심, 의는 수호지심, 예는 사형지심, 지는 시비지심이란 내용의 사덕이었습니다. 자, 10번이에요.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결과론적 윤리의 대표 이론은 공리주의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벤덤의 양적 공리주의로 도덕적 행위는 쾌락을 극대화하여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대 행복, 뭐 그런 내용들 기억나시죠? 밀의 질적 공리주의로는 자신의 쾌락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이타심을 강조했다. 그죠? 답은 4번이겠네요. 보편적 도덕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며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공리주의가 아닌 건 뭐예요? 바로 의무론적 윤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1번입니다.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학자와 이론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축구 대표로 활동하는 A 선수는 평소 품행이 바르고 주변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착한 그런 학생이네요. 하지만 경기에 임할 때는 팀의 이익을, 자, 여기서 얘기하는 팀의 이익을 위해 심판 모르게 암묵적인 반칙 행위와 고의적인 반칙 행위를 빈번하게 하여 팀에 기여는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니부어의 사회 윤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부어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소속된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고 경고하면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12번입니다.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스포츠 선수의 가로는 전문적인 운동 능력의 발휘를 통해 도덕적 어떤 탁월성을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도덕적 탁월성 뭐예요? 아레테죠. 자, 그래서 아레테는 뭐예요? 탁월성의 추구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즉 승리 추구를 통해 의미를 찾는 아공과의 조금 차이가 있죠. 능력 발휘와 차별화된 더 우월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3번입니다. 보기의 스포츠 상황에서 아레테가 갖는 의미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한 A팀은 최강의 팀으로 입증됐다라고 해요. 자, B 선수는 탁월한 기량과 덕성을 가졌다. 탁월한 기량뿐만이 아니라 덕성, 그 우월함을 가졌네요. 그죠? 맞죠? C 감독은 우수한 지도력으로 팀을 이끌었다. 우수한, 탁월한, 그죠? 그리고 D팀을 월등한 실력 차이로 보며 게임에서 승리했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레테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4번이에요. 다음 보기의 스포츠 규칙 구분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하고 나와 있어요. 빈칸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수행하는 공간, 수단, 목적, 시간, 시설 및 용품 등을 결정하는 무슨 규칙이에요? 바로 구성적인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성적 규칙은 뭐예요? 앞서 얘기한 그런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 답이었죠. 그리고 규제적, 형식적, 비형식적도 담아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15번이에요. 페어플레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건데요. 선수의 포지션에 따라 선택적 실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그렇게 답은 1번이죠. 페어플레이는 바로 모든 선수에게 바로 뭐예요?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게 되겠죠. 16번입니다. 스포츠에서 성차별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옳은 게 뭔지. 성 구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스포츠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자, 성차별의 원인이에요. 자, 이건 아니죠. 원인이 제공될 수는 아니죠.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학교에서의 성 역할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한다. 이것도 아니죠. 남성에게는 사회적 의미, 여성에게는 상징적 대상으로 보도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성차별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성을 어떤 상징적인 대상, 성적인 대상 이런 것을 보도한다라는 내용이 결국에는 스포츠에서 성차별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차별의 원인도 한번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17번입니다. 스포츠의 인종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건 뭐냐? 스포츠는 국제화에 따라 인종과 국가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국제화에 따라 인종과 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환경윤리학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무엇이냐? 이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경마 경기에서 우수한 경기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주마를 훈련시키기 위해 코치는 학대를 행사하며 경주마를 훈련시켰다라고 해요. 하지만 기수는 고통 그 자체는 나쁜 것이므로 인간이 가하는 동물의 고통 또한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다며 학대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패스모, 베르크스, 레오폴드 바로 싱어가 얘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싱어가 얘기한 고통 그 자체는 나쁜 것이므로 인간이 가하는 동물의 어떤 고통 또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죠. 19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환경윤리 이론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철수, 민수, 영희, 영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다라고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 철수는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 윤리를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생태 중심주의가 아니잖아요. 자, 틀린 거고. 자, 그렇다면 민수는 하지만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지. 특히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자신만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인간 중심주의라고 나와 있네요. 2번도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영희는 맞아. 인간은 다른 생물과도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주체로 인식해야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중심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분은 테일러가 얘기한 생명중심주의 윤리를 주장하면서 바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성장, 생존, 번식,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20번 문제예요. 생명중심주의 윤리가 제시한 환경문제 해결에 4가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불이득의 의무. 자, 답이 이미 벌써 싹 나와버렸네요. 자, 테일러가 얘기한 불침해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그 다음에 신의의 의무,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보상적 정의의 의무. 4가지가 있었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윤리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윤리 문제를 푸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윤리가? 사실은 윤리는 너무 쉬운 거고 도덕적인 간단한 건데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기에서 문제를 꽈놓으니까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려운 거예요. 답이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윤리를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 윤리를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시험 문제를 낼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문제는 더더욱 어렵게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